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나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에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서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 조건이 적절한 시세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서 판단됩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이 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증액이 없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서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건물주의 요구 조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요. 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 종료가 코앞이라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 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나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보다 요구 조건이 높더라도 주변 시세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권리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